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6번 이런 거 했을 때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중근 a를 가질 때 하고 a와 k 값을 이제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면 좋겠냐면, 일단 K를 구해야 되니까 K도 구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계산했을 때 0이 되어야 한다. 중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이게 0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A 자리가 9고요. B 자리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C 자리에 K-2가 있는 상황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하면 얘가 0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36 K-2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마시고 36에서 빼면 0이 된다 이거니까 K-2 이 부분이 1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K가 3이어야 하고요. 이 3을 여기다 대입하셨을 때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빼기 2니까 1이라는 이야기고, 1이 나오면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1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a는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a가 3분의 1이고 k가 3이니까 두 개 곱해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이 근이 없는 경우,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음수일 때가 근을 갖지 않는다인 거고, 그럼 음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거나 0이면은 우리는 근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냥 근을 갖는지 아닌지는 0 이상인 거고요.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는데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 X는 뭐 또는 X는 뭐 했을 때 그 숫자가 서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고, 0이면은 중근을 가진다라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중근이든 서로 다른 두 근이든 이건 다 근을 가질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7번 문제에서 지금 A 자리가 1이고 B는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B 자리에 3-2K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상수항으로 있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은 3-2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하고요. C하고 K제곱 플러스 1 바로 치면서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겠네요. 제곱이 있는데 이걸 다 사실 정리해 보시면 9 마이너스 12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K제곱 얘는 사라진다. 그럼 5 마이너스 12K가 이 부분이 되는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0 이상이다 이거니까 5-12K가 0 이상이다 라고 부등식을 쓸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 12K가 마이너스 5보다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양변을 음수인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12분의 5 이하다 라는 게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수가 보기에서는 네, 5번에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12분의 5 이하입니다. 근데 네, 12분의 6 되면은 그거보다 넘는 숫자니까 안 되겠죠. 지금 PQ를 구하고 나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PQ 자체가 2분의 3과 2라는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지금 이 x제곱의 개수가 2고요. 두 근이 하나는 2분의 3, 하나는 2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전개하고 나서 PQ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1차식을 두 개 먼저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2배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곱셈이야 뭘 먼저 하든 상관없잖아요. 얘 먼저 하시면은 2x-3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수끼리 계산으로 충분히 해결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개를 먼저 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그래서 이거를 지금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랑 비교를 해서 pq를 먼저 구하고 p가 지금 마이너스 7이고 q가 6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6이 나와야 하니까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고 그걸 다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보통 2차 방정식을 물어보면 전개된 상태를 풀어보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개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별다른 연구가 없으면 그냥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으로 넘어가서 10번이 막 엄청 어렵다기보다는 글이 나오면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4배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원래 제곱을 해야 되지만 4배를 했는데 그게 제곱보다 이 4배가 제곱보다 32만큼 작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등식의 순서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럼 내가 이 어떤 자연수를 x라 했을 때 4x가 x제곱보다 32 지금보다 작다 이 얘기니까 여기서 4x 이항에 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보다 작다, 보다 크다 이러면은 부 하나 차이로 정답이 갈리기 때문에 순서 잘 유의하면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인 플러스 8을 고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는 했으니까 8이 정답이다. 11번 같은 경우도 오빠의 나이를 물어봤으니 오빠를 x살이라고 하고 가은이가 그럼 더 적다는 얘기니까요. x-3살이다 그러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원 모양의 피자 반죽을 만들었다 하고 넓이가 63파이만큼 늘어났을 때 새로 만든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x를 정해두면 지금 늘어난 넓이가 63파이인 거니까 파이 x 제곱에서 원래 지금 82파이를 뺐더니 뭐 63이다 뭐 이런 얘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x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12겠죠. 그 늘어난 만큼을 x로 두셔도 되는데 그 식이 오히려 더 계산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겠죠. 원래 9cm였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만큼이 63파이다 뭐 이런 얘기여서요. 저는 네, 새로 만든 반죽의 반지름의 길이를 전체 xcm로 본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본인도 스스로 생각을, 답을 떠올려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적지 마시고. 자, 13번을 풀 건데,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래요. 두근이 뭔지 알아야 뭐 정수의 개수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두근을 알려고 하는데, 개수가 너무 분수가 너무 잔뜩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겠네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게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곱해서 그냥 4니까 20 그러면 개수가 정수가 됐는데 여기서 바로 뭐 인수분해를 도전한다거나 근해 공식을 쓰지 마시고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은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겠다. x는 a분의 짝수공식 이용할게요. a분의 하면 1분의니까 분모 따로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반띵 4 플러스 마이너스 그 b 반띵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지금 두 근이 하나는 그러면 얘를 따로 써보자면 하나는 4 마이너스 루트 7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4 플러스 루트 7인데 대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정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앞단원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요 4 플러스 루트 7과 4 마이너스 루트 7이 대략적으로 어느 사이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루트 7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수니까 루트 7 자체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 대략 2점 얼마라는 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4 플러스 루트 7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4 더했을 때
6과 7 사이에 있는 수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4 플러스 루트 7을 일단 수직선에 대충 찍어볼 건데 이거 6과 7 사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4 마이너스 루트 7도 이게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건데 일단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4, 4, 4 더하시면 2, 4 마이너스 루트 7,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루트 7은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뺐기 때문에 대략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근 사이에 있는 4 마이너스 루트 7과 4 플러스 루트 7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2, 3, 4, 5, 6까지 해서 2, 3, 4, 5, 6 5개가 된다. 지금 당장의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14번 같은 거는 진짜 그냥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야 되니까 잘 읽고 남겨주시고요. 자, 15번 보시면 문제에서 x-y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일단 x, y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2개가 나오면은 식도 2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x가 정확히 얼마인지 y가 정확히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x 따로 y 따로가 궁금한 게 아니라 x-y의 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치환을 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x-y를 a로 치환하면은 a 하고 a-6 우변에 있던 16을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6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인수분해 했을 때 a-8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값을 골라서 정확한 답으로 적어야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 문제 다 써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 x가 y보다 크다 이랬어요. x가 y보다 크다. 그렇다면 나는 x-y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이항을 했을 때 x가 더 크면 당연히 x에서 y 뺐을 때 양수예요. 즉 내가 치환해놓은 a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8이 정답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16번 보시면
자, 처음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서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써야 하는구나. 그래서 A 부분이 3, 지금 B 자리가 마이너스 2, C 자리가 K 마이너스 1인 거 체크해 놓으시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C로 네, 계산을 해보시면 4 마이너스 1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한다. K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2K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마이너스 12로 양면 나누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약분해서 정리하셨을 때 아, K가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끝났으니까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한대요. 아, 중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을 때 딱 0이 되어야 한다라는 등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a 자리가 1, b 자리가 지금 x의 개수가 b 자리인 건데 그게 k, c 자리의 3이에요. 그럼 지금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k제곱 빼기 12가 0이다. 이기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처리가 간혹 네, 다음으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k제곱 항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면 예, 계산 다 k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이용해서 구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각각 첫 번째 K가 3분의 4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루트 3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3. K가 뭐 무리수일 수 있죠.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두 개를 봤을 때 예,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은 당연히 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 4분의 3과 2루트 3의 크기 비교를 예,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자면 3분의 4랑 2루트 3 루트 12잖아요. 당연히 3보다 큽니다. 3점 얼마일까? 이게 1.3333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네, 크기 비교 가능하고요. 아, 그럼 2루트 3은 안 돼요. 네, K가 3분의 4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둘 다 되면 둘 다 써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17번.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깜짝이야.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했는데 내가 근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x-알파랑 x-베타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x제곱의 개수를 이거 a다라고 알려줬으면 그 숫자 a를 앞에 붙인다. 이게 기본 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있다고 해봅시다. 문제 풀기 위해서.
근데 어차피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했으니까 헷갈리게 2개를 막 쓰실 필요 없이 얘를 2알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는 거는 1대2 관계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2알파가 되도록. 그럼 지금 x-알파, x-2알파로 지금 빈수분해가 되는 방정식이라는 얘기고요. 다시 전개하셨을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더하시면 마이너스 3알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알파 x. 둘 곱하시면 플러스 2알파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앞에까지는 다 똑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알파가 12가 되는 상황이어서 알파 자체는 마이너스 4고요. 문제에서 그때 K 물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문제는 한 근이 마이너스 4일 때 다른 한 근이 2배인 마이너스 8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는 지금 2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서 32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스스로 풀어보시고 많이 안 풀리면은 결국 꼭 질문을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여야 해서 18번은 일단 넘어가고요. 더 촬영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5월의 달력이다. 위아래로 이웃하는 두 날짜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205일 때 두 날짜를 구하시오. 위아래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숫자를 각각 제곱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오늘이 2월 9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며칠? 16일. 7도 하면 되잖아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위아래로 됐다는 얘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네, 약간 괜히 어렵게 달력이라는 아이템을 제시를 한 것인데 그냥 7 차이 나는 걸로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게 205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7 차이 나서 제곱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양변에 2 나누시면 78이면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고 39 그러면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 3, 18인데 2, 3, 13인데 그러면은 플러스 13 마이너스 6 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 일단 날짜니까 당연히 둘 중에 x에 대한 것은 6으로 보셔야겠죠. 음수 아니니까. 자, x가 6이면 요 위에 줄의 날짜가 6일이고 아랫줄에 그럼 13일이니까 지금 얘가 계산했다고 하는 게 6일과 13일을 각각 계산해서 더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잘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6의 제곱 36이랑 13의 제곱 169 더했을 때 205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나오죠?
20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70m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초속 25m로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의 높이가 25t-5t 제곱 플러스 70m라 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9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게 이게 지면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건물에서 지면에서 바로 쏘아 올린 게 아니라 높이가 70m인 건물의 꼭대기에서 여기서 던진 거예요. 여기서 쭉 던져서 막상 떨어지는 건 지면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70m인 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서 뚝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머를 이렇게 재고 있는 거라고요. 타이머를 재면서 초가 따다다다 올라가겠죠. 높이가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지면 여기 있잖아. 지면은 여기야. 지면으로부터 90m가 되는 거. 한 이쯤이겠지 뭐 90m. 여기서도 지면으로부터 90m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꼭대기에서 사실상 20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지점인 거고요. 이 이상의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가예요. 자, 그러면 90m를 지날 때 타이머에 찍힌 초가 몇 초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2차 방정식 풀어서. 자, 이게 지금 어떤 t가 있을 때 25t-5t 제곱 플러스 70이 이게 높이잖아요. 높이가 90이 될 때의 초를 알고 싶으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t에 따른 높이이기 때문에 그 높이가 90이 되는 t 구하려면 요런 방정식을 세워야 한다.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20은 0.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누시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음수인 t는 없으니까 t가 1, 4 이거 둘 다 되는 거거든요. 왜 둘 다 되겠어요? 자, 70m인 데서 던졌어. 그러면은 90m 딱 됐을 때 초시계 봤더니 1초였단 얘기야. 그리고 최고 좀 더 올라가서 찍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 90m를 다시 뚝 지날 때는 그때는 4초였단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타이머는 계속 지금 이거 시작하자마자 쭉쭉쭉쭉쭉 그냥 계속 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이머에서 1초 찍혔을 때 지나고 1, 2, 3, 4초일 때 다시 여기를 지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지면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글로 정리해 보자면 공을 던진 지 1초, 4초 후일 때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90m 지점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가 90m 이상을 지나는 건 몇 초 동안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 찍혔을 때부터 4 찍혔을 때까지니까 4 빼기 1 해서 3초가 정답입니다. 3초 동안은 1초 타임 지나고 4초 타임 끝까지는 허공에 90m보다 더 위에 던져져 있었을 거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제외한 공원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게 꼭 이게 수직인 모양으로 길을 내지 않아도요. 폭이 일정하다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위로 올려서 붙일 것이기 때문에 예, 모양이 약간 네, 이걸 그대로 갖다 붙였다. 그럼 뭐 대략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또 그대로 붙였을 거니까요. 네, 붙였을 때 뭐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네. 요거대로 이런 식으로 붙일 거니까. 잘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폭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붙여버리시면은 예, 무엇과 같아질 수밖에 없냐. 그 폭을 제외한 것의 가로 길이 예, 계산했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폭이 지금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여기에 이걸 다 밀어버리면은 여기 x미터. 근데 여기 이 부분은 두 번 폭을 냈잖아요. 그죠? 가로에서는 x가 한 번 빠지겠지만 세로의 길이는 두 번 빠지기 때문에 2x미터가 빠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길을 제외한 산책로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 이는 가로의 길이가 30-x 세로의 길이가 24-2x 인 직사각형 넓이와 같다. 그래서 그걸 다 길을 다 밀어버려서 싹 다 붙여 놓으면은 얘가 지금 길이 몇 번 뚫렸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선 두 번, 여기서는 한 번이니까 x, 2x를 각각 빼줬습니다. 그래서 30-x, 24-2x를 곱했을 때 이 공원의 넓이가 4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둘 곱하시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4, 60 더하기 24니까 84. 제곱 마이너스 84x 720에서 416 빼야 되니까 304. 이 상태로 또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숫자 크니까 최대한 나눈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152면 곱했을 때 152가 나와야 하는데 2로 나눴을 때 또 2로 나눴을 때 38 나오니까 맞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8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큰 수인데 바로 곱을 모르겠다. 당연히 합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 이게 정수 문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해공식을 굳이 쓰는 게 아닌 것 같다라면은 무조건 곱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곱해서 152가 되는 것 중에 합해서 마이너스 42가 되는 쌍을 찾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8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에서 역시 이런 3x-x나 24-2x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30보다는 작아야 되고 적어도 1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럼 38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38이 될 수 없는 거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산책로의 폭은 4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 23, 24 풀어볼 건데 조금 한 5분 뒤에 풀이할 테니
문제 읽어보시고 지금 한번 아직 못 푸신 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5분 정도 뒤에 한 문제 남은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확률 문제네요. 확률은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파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성인 1학기면 2학기까지 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얘가 중근을 가질 확률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1차항의 개수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항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이걸 계산했을 때 중근을 가지려면 이게 0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AB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x의 개수,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을 각각 이루는 거니까 위치에 맞게 잘 써주시면 되겠고, 16-4ab가 0이 되어야 한다. 즉 ab의 곱이 4가 되어야 한다. 이걸 실수 범위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애초에 주사위거든요. 이 문제는 a와 b가 1에서 6까지의 자연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1이면은 b가 당연히 4여야 하고요. a가 2인 경우에 b가 2, a가 4인 경우에 b가 1,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확률 물어보는데 주사위 던졌으니까 주사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 2번 던질 거고요. 한 번 던질 때 1에서부터 6까지고, 네, 또 한 번 던졌을 때 역시 6이니까 1,1부터 6,6까지 3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36분의 3. 확률 계산하는 거니까 분수의 형태로 쓰셔야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2분의 1이 2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1인당 입장료가 2,000원인 고궁에 하루 평균 500명이 입장한다고 한다. 1인당 입장료를 X원 올렸더니 입장객 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5분의 X명 감소했지만 입장료 총 수입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때 양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인당 입장료는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 당연히 사람이 오는 거는 매번 달라지는데 뭐 어쨌거나 그걸 연 단위로 쟀든 월 단위로 쟀든 주 단위로 쟀든 하루에 대략 그냥 500명 온다 치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지금 입장객 수가 500명이다. 하루에 이만큼 온다. 마지막에 보면 입장료 총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2,000원씩 내고 들어온 사람이 500명이란 얘기잖아요. 응? 원래는 이랬어요. 근데 이제 1인당 입장료를 2,000원 말고 2,000 플러스 X1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덜 온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덜 온대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은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500명 온다고 쳤을 때 하루에 500명이 아니라 500 빼기 5분의 X명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만큼을 돈을 내는 사람이 요만큼 온다 이 얘기니까 총 수입? 한 명당 입장료를 몇 명이서 결국에 냈는가 이 문제죠. 근데 총 수입은 변하지 않았대요. 같다는 얘기죠. 변하기 전후에 총 수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같다. 계산해 볼게요. 0 개수 잘 세시고요. 0, 0, 0, 0, 0, 2 곱하기 5니까 110 듣고 저왜 여기 0 하나 빠뜨리죠. 0, 2,000이니까 이렇게 둘 곱하시면 네 마이너스 400x 플러스
500x. 뭐 한 번에 계산해서 100x 쓰셔도 되는데 좀 놓칠 것 같다 그러면 따로 쓰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마지막 그러니까 상수항 앞에 계산했으니까 xx끼리 곱해서 5분의 1 x제곱이다. 근데 그럼 어차피 이게 이것도 2000 곱하기 500이었고요. 얘도 둘둘 계산할 때 2000 곱하기 500이니까 사실 똑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가 양변에 있으니까 빼도 되죠. 그러면 지금 0은 100x 마이너스 5분의 1x 제곱이다 라는 2차 방정식. 이항하시면 5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100x는 0입니다. 양변을 5로 곱하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00x가 0. 당연하게도 x가 0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은 x가 0은 아니고 500이겠네요. 이 문제에서. 0이면 변함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입장료 가격을 2,000원에서 500원 올려서 2,500원 받았더니 500에서 5분의 x명 100명 줄어서 400명 왔다. 그래도 돈 똑같더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사실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여러분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연립방정식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훨씬 더 어려워하고 여기서 어차피 문자가 2개 나올 일은 없으니까 좀 덜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값이 금방 보인대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이전에 뭐 자연수 이런 거 풀어보는 거는 이미 전 학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2학년 1학기에 나올 수 없는 3학년 1학기에 더 유독 잘 나오는 게 있다면 24번과 같은 문제거든요. 저런 문제는 그 이전 활용 문제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 A, B, C의 넓이를 구하시오인데 X를 어디로 둘지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더 많이 될 텐데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밑변 높이를 선생님 둘 다 모르니까 그럼 미지수가 2개 하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2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못 푸는데.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 게 얘는 닮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ABC 삼각형과 AFE 그 다음에
EDC 삼각형은 모두 다 AA 닮음에 해당을 하죠. 자, 이게 직각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서 직각, 네, 여기 동그라미, 여기 90도 마이너스 동그라미, 다시 동그라미, 네,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A, B랑 BC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B가 예, 3으로 나눴을 때 5대 4거든요. 지금 요 삼각형 안에서 지금 본 거긴 해요. 근데 이게 길이의 B가 닮음이면 당연히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닮음을 보통 쓸 때는 이 삼각형 비교하고 이 삼각형 비교하고 또 다시 비교하고 비교하고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EDC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B가 역시 얘도 5대 4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감이 조금 안 잡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문자를 여러 개 안 두고요. X, Y 밑변 높이를 모르는데 문자를 두 개 두지 않고 이거 5x, 이거 4x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5대 12가 5대 3대 여기도 5대 4여야 할 거다. 그래서 5x, 4x로 두자 이거거든요. 문제에서 직사각형 BDEF의 넓이가 41대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식 세울 거예요. BDEF는 옆에 있는 직사각형인데, 그럼 직사각형의 하나 ED의 길이가 5x인데요. 내가 DC를 4x라고 두시면은 BD의 길이가 12-4x겠죠? 네, 여기까지 4x라고 뒀으면 여기가 12-4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식은, 네, 가로 세로를 곱했더니 넓이가 40이 되었다. 이렇게. (60x 마이너스 20x 제곱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고요. 양변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됩니다. x가 1 또는 2가 되는데 문제에서 1인지 2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문제 끝에 있어요. 단 DD는 DC보다 길이가 작다. BD는 DC보다 길이가 작다. BD가 내가 12-4x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DC가 4x인데, 그러면은 부동식 푸시면 x가 2분의 3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x가 2분의 3보다는 커야 해요. 예. 네, x가 2인 거 구했으니까요. 지금 다 구한 겁니다. DE의 길이가 지금 10cm고요. DC의 길이가 8cm다. 그러면은 삼각형 EDC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해서 40제곱cm가 되겠습니다. 미지수를 정의하실 때, 미지수를 정하실 때 닮음을 썼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학년 나올 수 없고 2-2 이후에 배우는 게 3-1 당연히 3-1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닮음을 이용한 2차 방정식. 개념 원리에 있는 2차 방정식 문제는 다 정리했고요. 중간중간 제가 꼭 풀어야 한다고 비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꼭 풀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과제 먼저. 쌤? 지금 테스트실 이동할 정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요. 문제 계획을 자율적으로 푸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그냥 개념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구해보신 유도 외우고 있어도 되고요.